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란의 권위주의적 신정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봉기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 정권이 인접 국가들과 영내 미국의 이익과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이슬람 정권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접 국가들과 영내 미국의 이익과 자산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며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폭력에 의존하기보다 시위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란의 권위주의적 신정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국적인 봉기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란 이슬람 정권이 인접 국가들과 영내 미국의 이익과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5일 페르시아어 X 계정 USA 180에 올린 글에서 이란 국민들은 자유와 정의를 요구하며 모든 것을 걸었지만 정부의 대응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제 인접 국가들뿐 아니라 영내 미국의 이익과 자산을 상대로도 폭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USA 180는 이런 행태가 이란 정권의 반복된 행동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이란 국민을 상대로든 국제사회를 상대로든 항상 대화보다 폭력을 선택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란 지도부는 폭력에 의존하는 대신 시위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 내 매우 중요한 정보원들로부터 살해가 중단됐으며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een notified and pretty strongly, but we'll find out what that all means. But we've been told that the killing in Iran is stopping and it's stopped. 앞서 국무부의 페르시아어 계정 USA 180는 최근 시위와 관련해 체포된 26세 이란 남성 에르판 솔타니가 재판 없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14일 처형될 예정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베네수엘라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베네수엘라의 과도정부 수반인 델시 로드리게스와 통화하고 베네수엘라가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밝힌 직후 이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차도를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각별한 신뢰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마차도는 자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당시 이 상을 베네수엘라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정하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군의 작전으로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 중인 델시 로드리게스와 통화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는 지난주 뉴욕 연방법원에서 미국을 겨냥한 마약 밀매 및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안정과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은 주권 보호라는 레드라인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이견을 보였지만 미국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고위급 실무그룹 구성에는 합의하면서 향후 협상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통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 뒤 기자들에게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골든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일을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그린란드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러시아가 들어갈 것이고 중국도 들어갈 것이라면서 덴마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에서 백악관의 핵심 참모들이 자치령 그린란드와 주권국 덴마크에서 온 외교 사절단을 만난 뒤 나온 발언으로 앞서 JD 벤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및 덴마크 외교 사절단을 접견했습니다. 앞서 라르스로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부 장관도 14일 미국과 덴마크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은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의 미래를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계속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도성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추가적인 안보 및 공급 보호 조건을 전제로 엔비디아의 첨단 H200 인공지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14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엔비디아 H200을 포함한 일부 첨단 연산용 칩에 대한 수출 허가 정책은 기존의 원칙적 불허에서 중국과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건별 심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이 정책은 수출업체가 제3자 시험을 통해 칩 성능을 검증하고 미국 내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증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칩의 중국 및 마카오로의 총 출하량은 미국 내 판매량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중국 수령기관의 보안 및 고개갈기 절차 이행도 요구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인된 수출의 25%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상봉을 신청한 이산 가족 중 사망한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는 15일 지난해 말 기준 이산 가족 신청자 총 13만 4,516명 가운데 사망자가 10만 14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 달간 신청자는 2명 증가했으나 사망 신고는 292명에 달해 현재 생존 인원은 34,368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24년 말과 비교해 2,573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매달 평균 200여 명의 이산 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이산 가족 2, 3세대의 신규 신청은 저조해 생존자 규모는 앞으로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북 관계의 경색이 이어지면서 당국 차원의 이산 가족 상봉과 생사 확인은 2018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산 가족 상봉이나 서신 교환, 생사 확인 등 교류 실적은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